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한편으로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더라도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하여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 어느덧 20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7명의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변자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한 해도 구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복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제9대 의회가 시작했을 때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의원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펼칠 계획에 대한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올해 계획된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방안을 가감없이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동작구의회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구민의 일에 앞장서서 돕고 해결해 나가는 듬직한 일꾼으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바로잡아 주십시오.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아껴주시는 동작구민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과 소망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구로 전입 온 강성필 도시국장과 1월 16일자로 임명된 문상희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일자로 도시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성필입니다. 이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동작구가 평생 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로서 조성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부터 동작구 보건소장에 임명된 문상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주로 있었어서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낯선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의회에 나온 것도 처음이라 되게 신기하고 좀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이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이랑 좀 잘 알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동작구가 이런 건강 생활이나 건강 수준이 좀 더 높아져서 지금은 서울의 한 평균 정도인데 좀 우수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신동철 의원과 정윤아 의원과 장순욱 의원과 노성철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 회의규칙 제27조 위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신동철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1, 2동 지역구 의원 신동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독립투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현재 1910년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그 실상을 보면 청사재배치라는 이 말 한마디에 노량진 1동 동작자원센터 그 지하에 있는 꼬마 도토리를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스타디 2층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는데 그 업체는 내쫓기고 있습니다. 이게 총 칼만 안 들였지 어찌 일제시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구의회 직원들하고 집행부 공직자하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결정된 바가 없는데 그럼 누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 비워달라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 혹시 구청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밀실 행정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밀서를 보내서 누군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내보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되신 겁니까? 동작구민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새로 바뀌었으면 더 기쁘고 변화하는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이게 새로운 변화입니까?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집에서 내쫓고 근데 중간 관리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면 어찌 된지도 몰라요. 요번에 청사관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배치도가 어떻게 됩니까? 모른답니다. 지금 벌써 2월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통보를 받아서 쫓겨나려고 준비하고 오실 분들은 통보받은 분들은 또 올라고 준비해서 집을 싸놓고 있답니다. 왜 이렇게 갈라치기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동작구민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은 각종 행사, 누가 그럽디다. 동작구에 행사의 왕자가 있다고. 행사에 가서 그 하신 말씀 그 무겁게 하셔야 됩니다. 선거 때 배드민턴 구장 3개 가서 공약하셨죠. 당선되고도 오셔서 얘기하셨습니다. 해준다고. 해보니 까보니 그게 되는 겁니까? 되지도 않는 헛공약을 왜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지키기도 4년이 버겁습니다. 지키려고 하세요. 공약이 아닌 실천. 지금 공약할 때가 아닙니다. 실천할 때입니다. 실천. 제 의원은 그분들하고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꼬마 도토리가 불러서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의원님 와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거기에 활동하는 인물이 404명입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서 통보. 그리고 이런 업무 과정에 장애인 복지과 박미영 과장, 경제진흥과 유재청 과장 두 분이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박미영 과장은 어느 순간 1월 13일 날 회의 한 번 하고 구정 전에 동작구를 쫓겨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재청 과장은 들으셔야 됩니다. 발언 시간 5분이 다 되어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자녀 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교각 사과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님. 제가 눈을 불끈 뜨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사동 구의원 정윤아입니다. 난방비 인상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 예고로 시름이 깊으신 구민 여러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입춘을 보내고 이제 새 봄을 기다리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슬기롭게 이 겨울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 4동에는 아주 오래 방치된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빈집이란 시장이나 군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당 4동의 빈집은 동네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철거 민원이 계속 있어 온 곳입니다. 외형상으로 녹이 많이 쓴 대문 앞에는 길고양이가 쉬고 있고 담벼락에는 찢어진 청탑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창문이나 문틀은 형체도 없이 무단 투기된 집기류나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어 마을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민원으로 인해 집을 한번 청소했을 때 쓰레기가 트럭으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동네 미관을 해치는 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여름철 악취 등 위생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집은 면적도 185평방미터로 충분히 넓기 때문에 철거하고 어린이집 등 생활 SOC 시설로 활용하면 좋을 곳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전국적으로 약 10만 호 이상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연계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지난 2019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이후 2년간 가용 예산이 2월되었다가 2021년 빈집 정비 계획 용역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비 계획은 얼마 전 주민 공람을 거쳐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동작구의 빈집 정비 계획에 의하면 관내에서 파악된 총 134호의 빈집 중 정비 계획 대상은 27가구에 그치고 나머지 107가구는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연 27가구의 정비만으로 동작구의 빈집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당 4동의 빈집도 이번 실태 조사에서 철거 대상으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비 계획 대상이 된 27가구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집은 빈집법에 의하면 충분히 구청에서 철거하고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 흉물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정확한 철거 시일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빈집 문제를 구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의 빈집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몇 년 전 토지은행을 통해 빈집 시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공사 SH에서는 빈집 사업부라는 별도의 사업부가 있어서 구청에서 신청하면 빈집을 직접 구입하여 철거하고 임대주택이나 생활 SOC 시설을 건설해 준다고 합니다. 동작구는 지자체 최초로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빈집 정비 계획도 이에 걸맞게 제대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기관들과 공조해서 관내 빈집 정비와 활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빈집 활용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빈집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 지역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도시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화계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 1, 2동 이 지역구인 의회 운영위원장 장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민체육센터 관리체계 미흡에 관련된 정상화 방안과 제8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4일 3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체육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어떠한 답변도 집행부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와서 하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동작구립체육센터의 인근에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파악하고자 방문을 하였고 이후에 동작구립체육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구립체육센터를 방문하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최대 입시 체육 임용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논술이라는 입시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보다가 그 센터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랬더니 업자에게 임대를 해준답니다. 참 기도 안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제가 기원해서 주무 과장을 비롯한 팀장, 주무관한테 본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일단 먼저 보고 좀 해달라 해서 한 2, 3일간 여유를 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까 더 기도 안 막힌 것이 민간 업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형태가 비율제로 해서 어디는 7대3, 어디는 6대4, 어디는 5대5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계약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준이 뭐냐? 기준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는 7대3이고 누구한테는 5대5고 누구한테는 6대4입니까? 이렇게 엉터리 행정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더 동작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일주일 드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정책보좌관한테 언제까지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와서 보고를 받아서 보니까 정말 그 자료를 저는 보고 나서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단순히 본 의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 수집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서울시 몇 곳에 어디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문화공간으로 그 문화공간이 어떤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바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얼마 동안 여기 시설을 한번 지도 점검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합니다만은 참 이러한 모습을 보고 2022년 196억을 지원받는데 한 번도 지도점검이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저는 분개하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순욱 의원님, 발언 시간 5분이 다 되어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자녀 원고를 제출하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의원님. 그래서 이런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분이 책임자로 맡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부총장님은 좀 더 장순욱 의원님.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제치 8기 동작구 직원 보건 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순욱 의원님, 4년간 5분 다 됐습니다.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사인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아까 보건소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작구 보건의료계 지금 중급인데 올리겠다고. 의원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를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흑석동 사당 1동 사당 2동의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사진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사진 부탁드릴게요. 차마 제가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네.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당 1동, 사당 2동, 사당역에서 이수역으로 이어지는 상권을 걷다 보면 이런 성인물 불법 전단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관내 역 주변으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성인물 전단지는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뿌려주고 있어서 수거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단지만으로는 업소를 확인할 수 없으며 휴대폰 번호는 거의 대포폰,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어 5개 광고물법으로 행정처분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동작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 관리팀에서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민원 처리, 순찰 및 전단 수거를 매일 2회씩,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상 명세 자료 요청을 월 1회씩,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통행이 많은 역 주변 순찰 강화 및 수거 요청, 그리고 경찰서에 살포 관련 경보범죄 처벌법으로 순찰 강화 및 조치 요청, 그리고 통신사에 불법 광고물 휴대폰 번호의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 등을 진행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과거 몇몇 지자체에서 효과를 보았던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가 집행부와 소통하였고, 해당 시스템은 200여 개 번호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릴게요. 2년 전쯤에 MBC에 보도된 자료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불법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 200개를 생성해서 계속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전화번호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전단지를 3만 장이건 5만 장이 만들어놨으면 그 전단지는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설정값만 설정해 놓으면은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단지를 앞으로 함부로 뿌릴 수 없게 되겠죠. 아직 저희 동작구에 도입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건설행정과 6월에 추경소통 관련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을 했었고, 다시 세 번째 건설행정과 기금으로 예산 소통 중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게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도입 시 매월 서브 관리비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불법 전단지들로 인한 민원과 여러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제가 받은 민원만 20회가 넘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저희가 빠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 저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 동작구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 꼭 빠르게 판단하고 조치 취하여 도입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경 의원입니다. 아까 신동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동철 의원님 저희 방에 오셨었죠. 오셔서 꿈돌이 그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많고 그분들도 4년 동안 쓰셨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5분 발언 하신 내용이랑 너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선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의원이 민경 의원 찾아가서 상의하고 논의했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하나도 모른다, 결정된 게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한테 안 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도 밝히지를 안 했어요. 결정된 게 없다고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꼬마도토리나 사회적 경제 가면 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꼬마도토리는 그냥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이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돈 자체가 이사하면 인테리어 비용, 이사 비용이 듭니다. 근데 저 예결위원으로서 그 내용 항목이 아예 잡히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도 조사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경 의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가서 이 집행부에서 나한테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경 의원님이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저한테 했던 그런 기만적인 행동,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된 게 없대요. 모든 게 결정된 게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쫓겨나는 분들, 나가야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 지금 민경 의원님이랑 조금 말이 엇갈렸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맞습니다. 본질은. 그분들은 그냥 통보, 나가세요. 그거 한마디 들은 게 답니다. 누가 와서 왜 나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명조차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밑에 그 직원이 가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민경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중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얘기 안 드린 것 뿐입니다.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임 의원. 예. 예. 네, 김영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동네에서 도토리로 굴러다니던 사람 그리고 사회적 경제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라는 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판단함에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무조건 옳다라고 맹신하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꼬마도토리 문제나 사회적 경제센터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이 다를 것이고 또 여러분이 보는 부분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5분 발언 통해서 제가 들은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를 아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입주단체의 이전 문제거리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역의 구민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입주단체의 그 운영시설이 실제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저도 해야 되는. 한 달에 입주단체가 출근하는 일수를 혹시 신동철 의원님께서는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몇 회라고 말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하느라고 바빠서 사무실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형태로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뭐 입장 차이나 소통 관계 문제로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쫓기는 느낌을 받게 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의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경제인으로서 사과드리고 싶고 그 마음 많이 위로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쫓는다라는 표현은 저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꼬마 도토리 건도 제가 그 자원봉사센터 꼬마 도토리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자원봉사 센터장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아이들 맡기고 같이 또 모여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저희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 와서 적외선 찜질 받으시면서 쉬는 곳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도 어르신들의 공간을 나쁘게 표현한다면 뺏고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애썼고 그 기간이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쓸 수 있고 또 다른 공간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 이런 표현 좋아하진 않지만 또 다른 그분들도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의 그 시설, 기관, 뭐 공간이 있다면 이것은 누구 한 사람, 누구 한 기관의 오롯한 몫이 아니라 이것들을 발판으로 지역에서 자치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응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서연입니다.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7일 김효수 의원의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 영향평가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8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직 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총 12건을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2022년 업무 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추진사항 평가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된 간주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간주 처리 사항으로 일반 회계 국시비 보조금 26억 6,134만 4천 원을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등 31개 사업에 감간주 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 처리 내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서연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일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분을 서명 의원 순서에 따라 김영림 의원과 이영주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에 앞서 제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의사 진행을 조진희 부의장님께 넘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진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본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원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임시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며 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및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 이륜 자동차의 운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륜 자동차 운전자들의 신호 위반, 인도주행, 난폭운전, 갱음 유발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 자동차 운전자의 상습적인 위반 행위들로 이륜 자동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한편 이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안전 운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단속 카메라는 사륜차 단속이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는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실상 현장 단속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제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등록제로 변경하고 이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와 자격제를 도입하고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이륜 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 자동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륜 자동차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이륜적 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단속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이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이미연 의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맡아주신 조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초고령사의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지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동작 구민의 복리 증리를 위해 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고령 사회의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20.3%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입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 복지 재정 부담의 증가와 노인 빈곤의 확대, 독거노인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노인 관련 사회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하여 일자리, 복지, 의료 등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어 노인 복지 정책 간 일관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빈곤율과 자산율을 낮추고 노인 복지 정책 제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노인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노인복지 정책을 기존의 저소득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노인들의 능력과 환경에 따른 생활 보장, 일자리 마련, 여가 활동 및 자연봉사 활동의 기회 등의 제공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일원화하여 통합 정책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집행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노인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 수립과 노인복지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제도적 개선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 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쪽에서 7쪽,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최고의 가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정 방향과 전략 과제입니다. 8쪽 구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8,001억 3천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880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120억 4,500만 원입니다. 올 한 해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국민과의 약속 이행, 11쪽 민선 8기 성과, 12, 13쪽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에게 자부심이 되어준 민선 8기 새로운 변화입니다. 14쪽 동작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추진하는 2023년 7대 전략과제, 힘이 되는 복지, 고품격 도시, 편리한 생활, 활기찬 경제, 미래지향 교육, 풍요로운 역사문화, 든든한 안전의 개요입니다. 15쪽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에서 19쪽입니다. 작년 8월 유례없는 기록적 폭우로 재난 상황을 맞이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즉각적으로 대응, 자치구 최초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재난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하기 위해 구비로 먼저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과제 별 주요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힘이 되는 복지, 전 연령층을 보듬는 동작구형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3쪽 동작복지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부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후원 배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재단을 우리구 복지허브로 만들겠습니다. 24에서 26쪽입니다. 영유아 급감식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가에서 못 챙긴 임신 출산 비용을 빠짐없이 챙겨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겠습니다. 27에서 29쪽입니다. 연령 맞춤형 집중 돌봄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동에 키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상시 보호 체계 또한 갖추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걱정 없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에서 31쪽입니다.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관내대학과 협력하여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노량진 만양로 일대에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이끌 신산업테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청년 일자리 메카를 만들겠습니다. 32에서 33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육아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아이 돌봄을 돕겠습니다. 34에서 36쪽입니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여 노년까지 행복한 삶을 동작구가 지키겠습니다. 1899-2288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원스톱 복지 플랫폼 어르신 행복 콜센터를 3월부터 출범하고 민간 고립 구분 없이 경로당 노후시설을 개선, 현대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경로당을 5개소 설치하고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한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휴마루를 조성하겠습니다. 37에서 41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행 네트워크로 위기 가정을 돌보고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무장애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복지 인프라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을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동작 이수사회복지관 이전, 가족센터,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44조 고품격 도시,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바뀝니다. 45에서 46조, 동작구형 도시정비사업 본격화로 자치구 최초 도시개발관리 마스터플랜을 도입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을 동작구가 선제적으로 세워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형 재개발 재건축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하여 지구 지정에서 착공까지 3년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에서 49쪽입니다. 민간 개발 활성화를 통해 태평백화점 부지, 성대시장, 보라매 역세권, 보건소 부지 등의 고층 건물을 건립하여 우리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겠습니다. 50에서 51쪽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노량진 민자역사 착공,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보완한 신청사 연내 입주, 본동 일대 고품격 주거공간 조성, 수협 2단계 부지 개발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에서 53쪽입니다. 한강을 끌어안아 수변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용양봉 저정과 효사정을 연결하여 역사적 가치와 수변 공간을 결합한 관광 명소를 조성하겠으며 한강 조망 세계적 미술관 유치,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 등에 추진하겠습니다. 56쪽 편리한 생활,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에서 59쪽 무계획 난개발의 산물인 현재의 도로망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도로망 밑그림을 그리는 도로망 정비 기본 구상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456면 추가 확보, 동작구형 버스 정수소 스마트 쉼터 설치, 구민 중심의 교통신호체계 개편 등 다양한 개선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생활의 지도를 다시 그려 구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60에서 63쪽입니다. 파크 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 고급형 사우나 및 수영장 등을 건설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펫파크 조성, 자치구 최초 소음 없는 거리 지정 등 친환경 사업 추진을 통해 녹색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단절되어 있는 국사봉과 서달산 간의 생태의 다리를 설치하여 둘레길로 연결하겠습니다. 64에서 67쪽입니다. 청소관리를 전담하는 청소관리팀을 통해 공공건물의 품질을 높이고 금년 준공 예정인 사당 3동, 상도 2동 주민센터 건립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량진 1동 주민센터 이전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활기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71에서 72쪽입니다. 4년간 1천억 규모 특별 보증 융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사업의 관내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3에서 76쪽입니다. 산재된 연령별, 계층별 일자리 센터를 동작 통합 취업 지원 센터로 합쳐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 일자리 100개 확충, 중앙대 숭실대와 지역인재 양성,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AI 등 미래 테마 산업 상업 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77에서 79쪽입니다.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 무료 배송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2쪽 미래지향 교육, 미래 세대를 위한 명품 교육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83에서 85쪽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어 특화 도서관과 수학 체험 놀이터를 조성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365일 운영하는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6에서 91쪽입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하교 안전지원단을 구성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 진로 직업교육, 창의체험버스 지원, 원어민 영어 캠프 운영 등 학생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94쪽 풍요로운 역사문화, 동작구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겠습니다. 95에서 96쪽입니다. 도림천을 수변 감성 도시로 조성하고 공연장이 전무한 동작구에 동별 예술 공연장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97에서 98쪽입니다. 계절별 특성에 맞는 동대표 축제를 개최하고 동작구 곳곳에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99에서 101쪽입니다. 동작주차공원에 보훈회관과 보훈 전용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현충원 주변을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는 상징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든든한 안전, 365일 마음 편한 안전제일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다시는 폭우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대시장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남성 사계시장 하수박스 신설, 이수 가천간 복합터널을 조기 착공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또한 폭설을 대비하여 자동도로 열선과 자동 염수장치를 확대하고 주요 도로와 취약지점에 제설함을 사전 배치하겠습니다. 108에서 110쪽입니다. 방범용 CCTV를 확대하고 2024년까지 모든 CCTV의 선별 관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열 의자를 지역 곳곳에 설치하여 추운 겨울 따뜻한 농기를 전달하겠습니다. 111에서 112쪽입니다. 재난 발생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분석을 통해 방패막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역 지도를 제작하여 빈틈없는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차가 다니기 곤란한 골목골목은 이륜차로 소독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올 한 해 앞서 말씀드린 주요 사업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국내 모범 사례 지방행정 사례 공유,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기능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 2월부터 지방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협의회가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2022년 1월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협의의 효율성이 떨어져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탈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회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